기자쇼 만지영입니다. 오늘은 주호민 씨 관련된 얘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호민 씨뿐만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도 모두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중립적인 자세에서 그 궁금증 5가지를 짚어볼까 하는데 사건 개요 간략하게 짚겠습니다. 일단 주호민 씨는 지난해 9월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아들을 학대했다면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 이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직위가 해제됐었죠. 하지만 주호민 씨 아들 B군의 행동에 의해서 피해 입은 아동들이 적지 않았다는 주장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성교육 강사를 정하는 과정에도 주호민 씨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호민 씨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아졌고 게다가 지난 8월 1일 해당 특수교사가 복직이 결정되면서 이번 사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후 주호민 씨가 사과를 담은 장문의 입장문을 냈는데 아직까지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녹취록 전문을 검토했다는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류재현 교수의 입장까지 나오면서 이 상황을 더욱더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로 번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5가지의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아동 학대 여부입니다. 과연 있었나 없었나인데 주호민 씨는 훈육으로 볼 수 없는 표현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고 이는 정서적 학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보면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특수교사 A는 주호민 씨 아들 B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맨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너 친구들한테 왜 못 어울려? 못 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우 싫어, 싫어 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반전이 있는 듯 했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아동의학의 교사가 하기에는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특수교육 전문가 류 교수는 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고약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고약하다가 방송에서 사용할 수 없는 비속어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 학대 정황은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가 없었다면 선생님이 아이를 마치 취조실에다가 놓고 고약하다고 윽박지르는 형태를 우리가 통상 떠올리는데 그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된 교재를 반복해서 읽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공개된 교재를 보면 그 안에 고약하다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교사가 임의로 사용한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류 교수는 A씨가 수업 시간에 학생과 사적인 대화를 할 때 지속적으로 존대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B군이 수업에 대해 싫었다 나빴다가 아닌 아쉬웠다고 표현한 점, A씨가 3시간에 이어진 긴 수업에서 싫다는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미뤄볼 때 학대로 보기엔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이 교수는 이 표현이 너무 앞뒤 다 자르고 붙여져 있기 때문에 더 자극적으로 보일 뿐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온 건 아니라고 항변을 한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은 과연 주호민 씨는 억울한가? 아내가 주도한 것인가에 대한 점입니다. 류 교수는 녹취록을 모두 검토한 후에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취지로 12쪽짜리 의견서를 냈죠. 근데 그 외에도 주호민 씨에게 요청한다. 주호민 씨 사모님이 한 선생님 수업 녹음 원본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호민 씨 사모님이 한 전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이야기인즉 주호민이 아니라 주호민 씨의 아내가 이 녹취를 주도했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모님께도 요청드린다. 지금이라도 주호민 씨에게 사과하라. 제가 왜 주호민 씨에게 사과하는지 그 이유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주호민 씨는 지금 당신이 한 일을 수습하기 위해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는 교사와 주호민 씨 아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주호민 씨 아내로 주도가 됐는데 정작 주호민 씨 혼자서 비판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의 반응을 보면은 주호민 씨 부부 때문에 힘들었던 반응이 적지 않거든요. 물론 이 류 교수의 얘기에 따르면은 주호민 씨 아내가 모든 걸 주도한 것 같은데 제3자가 또다시 주호민 씨 부부 때문에 힘들었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이 주장은 얼마든지 또 뒤바뀌거나 반박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궁금증은 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입니다. 주작가 입장입니다. 학교 교감 선생님과 동료 교사분이 선처에 대해 물어보실 때 형사사건이고 기소가 된 후여서 소추행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과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도울 것이라고 상대 교사에게 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서 상대 교사는 사과보다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신 걸로 보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주 작가는 특수교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사건은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추하가 어렵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재판의 원고는 검사입니다. 피고는 A 교사고요. 그래서 주 작가가 할 수 있는 건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삭, 참작,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챙겨봐야 될 건 형사에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주 작가가 과연 민사로 넘어갈지 여부입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에 따른 피해를 민사를 통해서 또 호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주 작가가 또다시 민사적으로 A 유저에게 뭔가 피해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재판을 주호민 씨 얘기대로 그만둘 생각이 있었을지, 이건 주호민 씨의 입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판장에서 상대 교사는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를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했고 사과보다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신 걸로 보였습니다. 사과가 곧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섣불리 사과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이의 엄마는 상대 교사께 사과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느냐는 물음에 잠시 망설이다 네라고 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주호민 씨가 지금 여론 속에서 본인이 탄원서를 제출할 뜻도 있지만 1년의 재판 과정에서 이 재판을 이어가고 교사에 대한 처벌을 끊임없이 원해왔다는 거, 이 부분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주호민 씨의 입장문, 과연 진정성이 느껴지는지 여부입니다. 주호민 씨는 이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입장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왜냐? 그 안에는 여전한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경닷컴이라는 매체에서 이 입장문의 단어 빈도를 집계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가 61차례, 교사가 45차례, 저희가 44차례, 생각이 25차례, 상황이 23차례, 학교가 21차례, 선생님이 18차례, 사과가 17차례 집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경닷컴은 이 통계로 볼 때 입장문 중심에는 주 씨의 아들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이 아이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되지 교사에 대한 선처라든지 이런 내용이 우선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과 교사라는 단어를 혼용하는데 선생님은 18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특수교사를 가리킨 선생님은 7차례였고 그리고 45번 언급된 교사 중 10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당 교사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특수교사 A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한 어금의 선생님보다는 교사라는 조금은 더 섭섭한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를 더 많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해당 교사나 특수교사들에 대해 사과를 열거하기보단 주호민 측 관점에 방점을 찍다 보니 입장문 발표 후에도 대중들이 이를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적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쟁점, 피해 여학생에 대한 사과 여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대중이 가장 화가 난 지점이고 여전히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의 발단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호민 씨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서 통합학급이 아닌 특수학급으로 분리교육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때 이 특수교사 A씨의 탄원서를 보겠습니다. 저는 고소한 남학생 학부모, 즉 주호민 씨 측과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피해 여학생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는 의도로 여학생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하길 권했으나 주호민 측은 거부했습니다. 남학생 학부모님이 사과를 우선으로 하고 여학생 학부모님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하는데 여학생을 비롯한 학급 아이들에 대한 배려 없이 오로지 본인 아이만 생각하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다고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8월 2일 낸 주호민 씨의 입장을 볼게요. 지난해 9월 저희 아이가 일반 학급에 있는 동안 같은 반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여아의 부모에게 전화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 부모님은 분리 조치를 원하셨고 2주가량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됐습니다. 상대 부모께서 처음에는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 학교 회의를 통해 지도사가 없는 시간은 맞춤반에 가 있겠다는 조치 등에 동의해서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뭔가 차이가 있지 않나요? A 교사는 전화 통화를 하길 권했으나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호민 씨는 바로 전화로 사과를 드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죠.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 보니 주호민 씨가 피해를 입은 여학생 측 부모와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점이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에 했는지. 교사가 주장한 대로 피해 학생과 부모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니 전화통화를 권했을 때 곧바로 한 건지, 그렇게 됐다면 이 A 교사가 거짓말을 한 거겠죠. 그런데 A 교사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호민 씨는 이 당시에는 거부한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전화 통화를 했고 사과를 한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사과를 했으니 된 거 아니냐가 아니라 이 상황은 사과 시점을 놓고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쟁점 역시 어떻게 풀어갈지, 과연 이거에 대한 답변도 나올지 저희 올드스타가 또 확인 후에 여러분들께 추후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